대한민국의 소설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한민국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 대한민국 최초 부커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1993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후 잡지 센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습작을 써보기 시작하여 그해 개간지인 문학과 사회 겨울호의 시 서울의 겨울외 4편을 발표하여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붉은 달이 당선되며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춘문예로 등단할 당시 한강연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으나 차기작부터는 한강이라는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교수로 12년간 재직하다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네요. 인물의 독백 등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시적인 부분을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재미와 거리가 먼 사람의 몸을 테마로 삼은 불편하고 파격적인 소설들을 씁니다. 대표작으로는 내 여자의 열매와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몽고반점은 채식주의자라는 연작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고 서로 연결된 내용을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 연작은 영화로 제작되어 2010년 2월에 개봉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한 중편소설 아기 부처 역시 영화화되었습니다. 감독은 채식주의자와 같은 이무성. 다만 제목은 흉터로 수정했네요. 아재 바라아재 등을 집필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부녀가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보생명 산하대산문화재단의 번역 지원을 통해 채식주의자가 영국 문학시장에 출판되고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17일 오르안 파묵, 옐렌커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이며 21세기 최연소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나이나 지역 등 작품 외적인 측면을 볼 때 한강은 노벨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도박사들이 정하는 노벨상 후보 리스트에도 한강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상했다는 것은 할리먼이 그만큼 한강의 작품들을 고평가했다는 의미네요. 스웨덴 할리먼은 소년이 온다 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제시하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서정적 산문을 이유로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당시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7일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고문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의 일부 내용과 이 글을 청와대가 SNS로 소개했다는 점에 대하여 보수 진영과 언론에서 거듭 문제 제기를 하였네요. 자유한국당은 오방인 미국에 앞서 남침한 북한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 기고문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화와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한씨 주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르지 않아 기고문을 소개한 것, 청와대가 6.25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본 기고문의 주제와 동떨어진 글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아 정치 논란과 역사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영기 교수는 6.25가 강대국의 대리전이라는 주장은 종북의 뿌리이며 수정주의 역사관이 북한과 결탁하며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종북이 정상으로 정착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일보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6.25 전쟁을 강대국 간의 대리전으로 표현하고 6.25 전쟁 당시의 노근리 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쟁 책임을 묻는 듯한 논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강이 6.25 전쟁을 이웃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네티즌은 6.25 전쟁을 촉발한 것은 명백히 한국을 침략한 북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의 글에 공감하지만 한국의 우방인 미국에
앞서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체제를 먼저 비판하는 게 옳다고 말했네요. 국내의 네티즌들도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북한 정권의 핵 도발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논지를 전개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땅에서 죽어 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젊은 넋들을 기리는 작품 한 편 쓰지 않고 말하는 평화는 위선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